범인도 못 잡고 끝나버린 영화, 바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죠. 그런데 이상합니다. 이렇게 미완으로 끝난,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야기가 어떻게 한국 영화사 최고의 걸작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. 이 영화의 미완결성, 이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건데요. 자, 그 이유를 지금부터 운명, 철학, 예술, 그리고 역사, 이 네 가지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운명입니다. 이 영화 속 수사는요,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건 한두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짊어진, 뭐랄까, 어두운 운명 같은 거였거든요. 이 상황을 딱 설명하는 개념이 명리학이 있는데 바로 화수미제라는 겁니다. 글자 그대로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. 영화 속 형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. 이게 바로 풀리지 않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정화에서 정말 끊임없이 비가 내리잖아요. 이게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. 이 비가 바로 시대의 침체, 우울함, 그리고 그 어둠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. 사건의 불길한 기운을 막 증폭시키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.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이 바로 관살이라는 개념입니다. 개인의 의지를 그냥 짓눌러버리는 거대한 힘. 그러니까 1980년대의 그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. 결국 영화에서 쏟아지는 비는 형사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리는 시대의 억압,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. 결국 이 구도인 거예요. 범인을 잡겠다는 그 개인의 의지가 망가진 시스템하고 시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그냥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건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시대가 개인에게 강요한 필연적인 실패였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층위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이 영화는요, 진실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살인의 추억은 이 질문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줘요. 혼돈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드러내죠. 영화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진실을 찾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형사들을 폭력으로 이끌잖아요. 근데 그 폭력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이 찾으려던 그 진실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겨버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. 결국 이겁니다.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수사가 점점 타락하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진실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낳게 되는 이 윤리적 딜레마를 영화는 정말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. 세 번째 층위로 가볼까요? 봉준호 감독은 도대체 이 실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예술로 만들어냈을까요? 영화의 미술이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1980년대의 그 황량한 농촌 풍경을 정말 극도로 사실적으로 재현했잖아요. 이 지독한 현실감이 공포가 무슨 특별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이걸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고통으로 전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, 박두만 형사가 범인을 봤다는 소녀에게서 이 대사를 듣죠. 이 한마디가 이 영화의 미학적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. 여기서 오는 공포가 정말 엄청나죠? 악이라는 게 무슨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, 우리 주변에 지극히 평범한 얼굴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 영화의 미해결을 더욱 섬뜩하고 또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열쇠로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실패의 근원을 파고들다 보면 결국 무너진 국가 시스템과 딱 마주치게 돼요. 이게 바로 사회 역사적 분석입니다. 두 형사의 대립, 이게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. 직감에 의존하는 시골 형사 박두만, 그리고 서류를 믿는 서울 형사 서태윤. 이 둘의 갈등은 당시 도시와 농촌으로 딱 나뉘어 있던 한국 사회의 단절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. 이런 분열이 수사를 당연히 더 어렵게 만들었겠죠. 그리고 이게 바로 1980년대 한국 경찰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. 고문은 일상이었고요. 과학적 증거는 무시됐고 절차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. 영화는 이 끔찍한 현실을 스크린에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수사는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던 거예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시스템의 목적 자체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
어떻게든 용의자를 만들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거였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. 이 영화의 초점은 단순하게 범인이 누구냐를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운명, 철학, 예술, 그리고 역사,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.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한 시대 전체의 집단적 트라우마이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초상화인 셈입니다. 마지막 장면, 형사는 스크린을 깨고 나와서 관객인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죠. 마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. 우리의 집단적 기억과 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당신은 대체 무엇을 보았느냐고 말입니다.